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미국과 이란 간의 잠재적 합의에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회의에는 세계 주요 경제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정상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레바논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의 각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간의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일본의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양해 각서 체결을 환영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항해가 신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도쿄가 워싱턴과 테헤란이 이란의 핵 문제와 기타 사안들에 대해 신속히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일본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며 중동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반응과 통찰을 위해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일본의 새로 부임하는 이스라엘 대사님이십니다. 에마뉴엘 나본 대사님은 유로메드 중동위원회의 CEO이자 텔아비브 대학교의 국제관대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24 뉴스 영어 방송에서 해설자로도 낯익은 분입니다. 나본 박사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역할을 맡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미래를 볼 때 정말 불안정한 시기이고 모두가 스위스를 주목하며 이 합의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이 지역을 바라볼 때 어떤 우려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몇 달 전 민간인들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물론 전쟁 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정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일반 양해각서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그 주요 동맹국들이 공개적으로 핵무장한 이란에 반대한다고 계속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란이 본질적으로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합의를 얻어낸다면 그들이 동결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란 경제에 3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면, 그리고 핵 프로그램에는 여전히 많은 모호함이 있습니다. 제 말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해도 이미 과거에 여러 번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합의된 협정, 즉 양해각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협상할 60일이 남아있지만 그 양해각서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큰 우려의 원인입니다. 양해각서뿐만 아니라 베냐민 네타냐후와 도널드 트럼프 사이의 변화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매우 영리하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사이의 북부 전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번 협상과 연관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에서요.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부터 자국민을 방어하는 데 있어 안보적으로 손이 묶여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란 측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이런 공격이 수십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은 이란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테헤란의 지시나 최소한 허락 없이는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란은 헤즈볼라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긴장과 압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할 때마다 전 세계 주류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냥 레바논을 폭격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 구조에서도 이란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스라엘 정부가 아주 분명하게 밝혔듯이, 그리고 야당과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도 이에 넓게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공격과 침략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말에도 이 공격으로 인해 우리 군인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5명입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남부 레바논에 설정된 완충지대를 포함해 스스로를 계속해서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본 박사님, 앞으로 몇 주 안에 일본으로 가시죠. 일본 역시 중동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도쿄와의 전략적 관계에서 어떤 잠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 일본은 2022년부터 지난 몇 년 동안 매우 깊은 전략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 채택했던 고전적인 모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방위는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평화주의 국가로 남아 있었고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주요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증강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물론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간의 이런 공조와 연대 속에서 이런 상황은 일본 지도부가 군사 지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은 극동 지역 안보의 주요 역할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극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실제로 중동의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 중국 간의 반개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안보는 단순히 무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 에너지와 같은 주요 자원 그리고 중요한 소재의 공급도 안보에 포함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불사 전문성과 미사일 방어 경험이 풍부해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광물과 같은 핵심 물자를 확보하려는 미국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마니엘 나본 박사님, 일본에 새로 부임하시는 이스라엘 대사님 바루흐 슬라하, 새로운 역할의 행운을 바라며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